네, 혹시 여러분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으시나요? 만약 그 남자가 조각 같은 외모에 서민군자 같은 인성, 그리고 세상을 바꿀 지혜까지 다 갖췄다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완벽한 남자가 사실은 세상을 통째로 씹어 삼키려고 나타난 굶주린 괴물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조만간 누군가의 달콤한 탈에 속아 인생을 저당 잡힐지도 모릅니다. 자, 18세기 조선의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북적이는 저작거리로 한번 떠나보시죠. 저기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를 뚫고 고고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도포자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갓 아래로 비치는 단아한 눈빛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을 선사하죠. 30대 중반의 농익은 매력을 뿜어내는 이 남자, 바로 고려를 뒤흔든 희대의 아이콘 신돈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섹시한 뇌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국민 오빠이자 워너비 성자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쌀을 꺼내 굶주린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나직하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보게, 법이란 본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네. 자, 이 쌀로 오늘 저녁은 근심 없이 배를 채우게나. 아, 이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멘트입니까? 주변 여인들은 그의 자비로운 미소 한 번에 심장을 부여잡고 장정들은 그를 향해 살아있는 부처님이라며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가 걷는 길은 그야말로 꽃길이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진리이자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죠.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으며 거리의 성자로 등극한 그가 과연 이 순수한 인기로 만족했을까요? 그의 인자한 미소 뒤에는 왕자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 치명적인 남자가 이제는 나라 전체를 훔치기 위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이 마성의 성자가 백성들의 찬사를 넘어 나라의 주인인 왕의 심장까지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개혁에 목마른 고독한 왕, 공민왕이라는 거물급 후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화려한 궁궐 안에서는 어떤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유혹의 기술이 펼쳐질지, 그 아찔한 첫 만남의 순간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진격은니? 세상을 다 가진 왕이 고작 일개 승려의 눈빛 한 번에 무너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단 한마디 말로 일국의 권력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여기 고독에 몸부림치던 공민왕의 심장에 치명적인 말의 독침을 꽂아넣은 남자가 있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궁궐 개혁이라는 꿈은 높으나 현실은 시궁창이었던 공민왕 앞에 신돈이 나타납니다. 30대 중반의 단아한 체격과 옥처럼 맑은 피부를 지닌 그는 마치 속세의 먼지라곤 단 한 톨도 묻지 않은 듯한 청정수 같은 모습이었죠. 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건네는 그의 목소리는 한여름 밤의 소나기처럼 시원하면서도 잘 익은 홍시처럼 달콤했겠지요. 제가 전하의 손을 더럽히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꽃길만 걸으소서.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혹의 기술 같지 않나요? 요즘으로 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믿고 따라와라고 속삭이는 마성의 매력남 같았을 겁니다. 국민왕은 이 치명적인 뇌생남의 속삭임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그대의 눈엔 두려움이 없구려. 내 모든 권력을 그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겠소 라며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맡겨버리고 말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랍니다. 성자의 탈을 쓰고 왕의 품에 안긴 이 남자가 사실은 양의 탈을 쓴 굶주린 늑대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강한 권력이라는 날개를 단 신돈이 백성들의 영웅으로 화려하게 비상하는 동시에 그 뒤편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은밀하고도 기묘한 밤의 전설이 시작되려 합니다. 과연 성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본능은 어떤 모습으로 터져나오게 될까요? 3.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이라는 이름의 완장을 팔에 차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썩은 세상을 단칼에 베어버릴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면 과연 끝까지 성자의 마음목숨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남자가 어떻게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는지 그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신도는 이제 전민변 점도감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며 고려라는 거대한 판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고 귀족들이 훔쳐간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줄 때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을 뜻하는 복음처럼 온 나라에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여러분, 권력이라는 꿀단지는 한번 맛을 보면 밑바닥까지 핥고 싶어지는 법이랍니다. 겉으로는 백성이 곧 하늘이다라고 인자하게 웃고 있지만 사실 그의 붓끝은 귀족들의 목줄을 죄는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채울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것이지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임장을 찍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신처럼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도포자락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 뒤로 이제는 성자의 자비심 대신 권력에 취한 남자의 서늘한 눈빛이 번뜩이기 시작하네요. 백성들의 환호성이 커질수록 그의 자아도취는 하늘을 찌르고 아, 역시 이 나라를 구할 구세주는 나밖에 없군 이라며 거울 속 자신의 완벽한 비주얼에 감탄하는 그의 모습, 얄미우면서도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지 않나요? 정의의 칼날이 예리해질수록 그 칼을 쥔 신돈의 손바닥에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이 해가 지면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성자의 가면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그 틈 사이로 흘러나온 진짜 본색. 그 은밀하고도 뜨거웠던 밀실의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가 밤마다 찾았던 그곳에는 대체 어떤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차다 대게가 캔데야에 여러분, 낮에는 마른 떡 한 조각도 백성에게 양보하던 그 거룩한 손길이 어둠이 내리면 은밀하게 여인의 비단고름을 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성자의 향취와 짙은 분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던 그 남자의 은밀한 사생활. 지금부터 그 금지된 밀실의 문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밤, 신돈의 사저 깊숙한 곳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춤을 추며 벽면에 신돈의 그림자를 괴물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있군요. 그 앞에는 쪽진 머리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남색 치마 끝자락을 파르르 떨며 앉아있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은 마치 사냥꾼 앞에 선 사슴처럼 흔들리고 있네요. 이때 신도는 낮에 인자한 미소를 슬그머니 거두고 대신 입가에 치명적인 야성의 미소를 머금습니다. 보시오. 이 깊은 밤 촛불이 자신을 태우는 것은 누구를 비치기 위함이겠어? 그대의 눈동자 속에 갇힌 그 깊은 고통, 내가 돋서 생각하셔 씻어주리다. 참으로 뻔뻔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심쿵하게 만드는 고단수 작업 멘트인데 당시 귀족 부인들이 이 목소리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여인이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감 이것이 진정 부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거침없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며 속삭입니다.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소. 지금 내 심장 박동이 그대에게 닿는 것, 그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순리여. 그는 마치 잘 익은 복숭아를 탐내는 굶주린 여우처럼 성자라는 탈 뒤에서 혀를 멜름거리며 욕망의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살의 자비를 베풀지만 속으로는 아수라의 탐욕을 키우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중생활인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지요. 이 은밀한 침실에서 오간대화들이 담장을 넘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불장난이 신돈의 왕국을 태워버릴 지옥불이 될지 아니면 더 큰 권력을 향한 불씨가 될지 그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는 다음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 산티기 목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아도취라는 이름의 불치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칭찬 몇 마디에 자신이 진짜 신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사람을 본다면 바로 이 순간에 신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낮에는 백성을 위한다며 손수살을 나누어주던 그 단정하고 깨끗한 손에 이제는 번들거리는 기름기와 묵직한 금가루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갓은 비뚤어지고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상투는 술 기운에 풀어헤쳐져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갈기처럼 흉하게 휘날리는군요. 욕망이라는 기름진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 탓일까요? 인자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미소는 이제 아랫사람을 비웃는 오만한 비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뇌물 보따리를 발로 툭툭 차며 그는 이제 왕조차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전하도 내가 만든 꼭두각시일 뿐인데 이 나라에서 내 허락 없이 쉴 자가 누구란 말이냐 라며 호통을 치는 모습은 마치 왕관을 쓴 원순이처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지요. 성자의 가면이 본체의 커진 욕망을 감당하지 못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 남자는 자신이 벼랑 끝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껄껄 웃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그림자가 그리우는 법이지요. 신돈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고요한 궁궐 한 구석에선 그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괴물의 목에 방울을 달고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왕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뚝뚝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뱀의 혀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왕의 총애가 달콤한 독배로 변하는 순간 그 서늘하고도 기가 막힌 배신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칠흑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 공민왕의 손에 들린 서찰 한 장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얀의 가죽을 쓴 채 왕자를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고발장과도 같죠. 내가 믿었던 성자가 사실은 내 목을 겨눈 시퍼런 칼날이었다니. 왕의 눈동자에는 배신감이라는 불꽃이 튀고 집무실 안에는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듯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칩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다정했던 두 남자의 브로맨스가 산산조각이 나는 비극적인 순간이랍니다. 한편 은밀한 향취가 진동하는 신돈의 밀실에서는 또 다른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아하게 쪽진 머리에 옷비녀가 가련하게 흔들리는 여인은 보았습니다. 낮에는 백성을 구제한다며 거룩한 척 도덕책을 읊조리더니 밤이 되면 욕망의 뷔페를 즐기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짓는 그 괴물의 민낯을 말이죠. 그토록 따스했던 그의 손길이 이제는 목을 죄어오는 징그러운 족쇄처럼 느껴지니 이 얼마나 소름 돋는 반전입니까? 여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더 이상 연정이 아닌 이 지옥같은 가면무도회를 끝내겠다는 썹을 퍼런 결의로 차갑게 빛나고 있군요. 성자의 탈을 쓰고 온 나라를 제 발 아래 두었던 신돈.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고 가짜는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지요. 이게 다 나라를 위한 도하녀 라며 뻔뻔하게 윙크하던 그의 여유도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된 모양입니다. 왕의 의심은 이미 심장을 겨누었고 여인의 배신은 그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으니까요. 과연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이 괴물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노한 왕의 칼날이 신돈의 목전까지 다가온 일촉즉발의 상황.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뱉은 소름 끼치는 마지막 발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화려했던 태양이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는 그 처절한 최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온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목에 썹을 퍼런 칼날이 들어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제까지는 가까돈이라 찬양받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공공의 적, 개돈이 되어버린 이 기막힌 반전의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강렬한 노을빛이 비스듬히 쏟아지는 추국장. 한때는 비단길만 걷던 신돈이 이제는 거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비치는 날카로운 채광은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마치 한편의 느와르 영화처럼 비추는데 그 화려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걸레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고 정갈했던 상투는 풀어 헤쳐져 산발이 되었죠. 하지만 이 남자,
이 와중에도 눈빛만큼은 섹시한 관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은 이 요망한 놈, 우리를 속인 대가다라며 아우성을 치고 누군가 던진 썩은 달걀이 그의 하얀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백성들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심판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돈이 갑자기 하늘을 향해 목젖이 다 보이도록 배꼽 젓는 대소 7위를 시작합니다. 하하하, 너희들이 원한 성자가 어디 있더냐? 나는 그저 너희들의 추악한 욕망을 비춰준 거울이었을 뿐이다 라고 외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고도 당당한지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순간 얼어붙고 맙니다.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저 오만방자한 태도. 죽음을 앞두고도 여유를 부리는 이 남자의 멘탈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자, 이제 목숨줄이 간당간당해진 이 유물같은 사나이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장식될까요? 그가 처형대에 오르기 직전 그를 지켜보던 여인의 눈동자에 맺힌 마지막 눈물의 의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목이 잘린 괴물의 향취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남긴 흔적까지 단숨에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성자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굶주린 짐승의 그림자를 보고 계십니까? 폭풍이 휩쓸고 간 저작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북적거리고 있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을 길고 기괴한 꿈을 한바탕 꾼 것처럼 말이지요. 옥비녀를 단정히 꽂은 여인은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신돈이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가 휘둘렀던 서슬퍼런 계열의 칼날은 굶주린 백성들의 밥상에 모처럼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지만, 그가 탐했던 욕망의 술잔은 결국 자신의 붉은 피로 채워지고 말았으니까요. 역사는 그를 나라를 망친 요괴 같은 승려라 기록했지만, 신분이라는 벽에 갇혀 숨죽여 살던 누군가에겐 세상을 뒤집어 엎은 단 하나의 영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명심하셔야 한답니다. 낮에는 공자님 말씀만 고상하게 늘어놓다가 밤만 되면 눈빛이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이가 있다면 그는 성자가 아니라 그저 탈을 쓴 배고픈 짐승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달콤한 꿀일수록 치명적인 독이 든 법이니 겉모습에 홀려 마음을 통째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돈이라는 태양은 허망하게 추락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제3의 성자들이 화려한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유혹할 기회만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성자의 탈을 벗겨보니 그 속엔 어떤 일그러진 얼굴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 다들 똑똑히 보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다 더 소름돋고 매혹적인 괴물이 곧 우리 식당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라는데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음 장에 펼쳐질 더 짜릿하고 매콤한 역사 속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본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입니다.